일단 토트넘이 악재가 너무 많이 겹치고 있죠. 그 메디슨의 부상이 결국에는 베리발에 이어서 메디슨도 시즌 종료 전까지 나올 수가 없다. 시즌 아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이제 어떤 얘기냐면 포스테클로 감독이 보데글림트전 앞두고 했던 인터뷰였는데 지난주에 무릎을 다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가 보데글림트와의 1차전에서 발생을 했대요. 보데글림트와의 1차전. 그래서 남은 시즌 동안 출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였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선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슨도 경기에 이번 시즌에 나올 수가 없고 보데글림트와의 2차전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간다면 결승전 다 못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디슨이 조금 부상이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메디슨이 부상을 당해서 이번 시즌이 끝나고도 프리 시즌을 아예 소화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제 부상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BBC 스포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메디슨이 이번 시즌 일단은 끝. 아예 이번 시즌은 나올 수가 없는데 현재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에도 참여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재 메디슨의 회복 기간이 취재 결과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이미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메디슨이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하고 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메디슨이 무릎 수술은 피했다.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 바로 메디슨이 나오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메디슨도 약간은 좀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인대 손상, 무릎 인대 손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 포스테클로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질문이 손흥민이 노르웨이로 원정을 가지 않았다. 얼마나 토트넘에겐 타격이냐? 그리고 솔랑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아예 명단에 제외가 되면서 솔랑키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솔랑키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솔랑키는 지난 며칠 동안 훈련을 완전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솔랑키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다만 손흥민은 현재 약간 부상 회복이 더딘 상태인데 지금 손흥민이 노력하고 있고 계속 이제 출전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주말에 스쿼드에 포함돼서 경기에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팀 훈련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손흥민 선수가 팀 훈련에 참여를 못한 거니까 이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남은 시즌 동안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죠. 왜냐면 이제 조금만 이제 부상 회복이 늦어져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일정이 이래요. 토트넘은 보데글림트와의 2차전 2차전이 지금 금요일에 있고 그리고 주말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틀 만에 경기를 해야 돼요. 얼마 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경기 시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보데글림트전을 지금 아예 못 나오는 거니까 노르웨이에 안 갔으니까 그리고 팀 훈련을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팀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직까지 팀 훈련을 못했다는 건 이틀 뒤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사실상 못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출을 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경기 현실적으로 딱 한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5월 17일 이 경기가 이제 원래 5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치러질 경기인데 하루 당겨졌죠. 이 경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아스톤 빌라전도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주중에 펼쳐져요. 수요일 새벽 바로 다다음 주죠. 그런데 주말 경기가 있으니까 이 경기를 나오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결승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경기 감각을 조금이라도 살리려면 저 아스톤 빌라전에 어떻게든 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주말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팀 훈련에 아직도 참여를 못했지만 나올 수 있는 상태라면 그냥 한번 나오는 것도 해답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경기를 뛴 게 4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에 보데글림트와의 경기를 뛴다 하더라도 4월 11일이 마지막 경기니까 거의 한 달 만에 경기를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 빌라 두 경기가 남았는데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못 뛴다면 진짜 한 달도 넘게 쉬고 있다가 아스톤 빌라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곧바로 치르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아스톤 빌라전이 주말쯤에 있으니까 아스톤 빌라전이 부담스럽다 손흥민에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저 아스톤 빌라전에 나오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나오기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차라리 손흥민의 체력을 아끼는 게 낫다. 그러면 정말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처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한 달 정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다음 주면 이제 한 달 하고도 1주, 2주 정도잖아요. 그 기간 동안 경기에 안 나오다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손흥민 선수가. 근데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빠져 있었던 기간이 좀 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곧바로 복귀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하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메디슨이 빠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 라인에서 지금 토트넘이 메디슨과 베리발 두 명의 선수가 빠진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후방 빌드업을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리발과 메디슨 이 두 선수가 토트넘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압박을 받을 때, 특히나 상대가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할 때 이때 내려와서 풀어주는 선수가 베리발과 메디슨이었거든요. 볼을 받아서 상대가 압박을 들어와도 볼을 소유한 다음에 여기서 탈압박이 가능하고 볼을 전진시켜줄 수 있는 요 역할을 메디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베리발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볼을 전진시켜주는 선수들이었어요. 이 선수들이. 근데 베리발도 아웃, 메디슨도 아웃 이렇게 되어버리면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예 토트넘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은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메디슨이 없을 때 혹은 베리발이 부진할 때, 이럴 때는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전방으로 몰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왔었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빌드업 할 때도 후방에서 비카리오가 볼을 잡을 때 풀백들이 가운데로 좀 들어갑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수비를 중앙에 모여들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 지역에 이렇게 모여있게 유도를 하고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측면 지역. 그리고 손흥민이 보통 오른쪽에 있는 존슨보다 왼쪽에 있는 손흥민이 볼을 훨씬 더 잘 다루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그러면 상대 수비가 달려들어올 때 여기서 손흥민의 역할은, 손흥민 선수가 저 볼을 가진 다음에 드리블로 볼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전진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냐면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다른 선수들이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탈압박, 요 패스가 되거든요.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패스. 그래서 이번 시즌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메디슨 같은 선수가 좀 부진할 때 혹은 메디슨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손흥민 선수가 되게 많이 좀 필요해요. 토트넘에게. 이 장면 보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앞쪽에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상대의 측면 공격수를 가운데로 끌고 움직이죠. 그러면 측면에 공간이 나니까 앞쪽에 있었던 브레넌 존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존슨이 내려올 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존슨이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달라붙는데, 달라붙을 때 탈압박이 좀 안 돼요. 탈압박이 안 돼서 여기서 좀 어설프게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볼을 뺏기는 장면. 근데 손흥민이 나오면 이런 모습, 내려와서 손흥민이 볼을 받습니다. 측면에서. 그러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요. 요게 손흥민이 되죠.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계속 끌어당겨요.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볼을 받아서 지켜준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 이런 것 때문에 손흥민이 더 필요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계속 끌어당겨주니까. 이 장면도 상대가 토트넘을 정말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앞쪽에 있는 손흥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손흥민에게 비카리오가 패스를 주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여기서도 막 돌아서거나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동료 선수에게 받자마자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제서야 돌아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올라오는 선수에게 주고 이 옆에 있는 선수가 앞쪽으로 볼을 전달시키는 이런 역할을 손흥민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있고 없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없을 때 손흥민의 존재감이 매우 큰데 손흥민까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정말 풀어줄 선수가 토트넘은 이제 없어져요. 베리발, 메디슨 다 빠지고 손흥민까지 컨디션이 안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쿨루셉스키에게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쿨루셉스키도 요즘에 컨디션이 매우 안 좋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도 얼마나 전방에서 볼을 조금 소유해주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은 정말 이 부상이 또 겹치면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보데글림트와의 2차전도 토트넘이 해야 되는 건 너무 공격적으로 달려들거나 본인들이 볼을 후방에서 소유하고 상대를 탈압박을 하면서 나온다.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접근하는 것보다 메디슨, 베리발 그리고 이번 경기는 손흥민도 없으니까 사실 되게 단순하고 투박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뭔가 이제 다른 방법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먼저 볼을 소유하게 만들고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서 거기서 이제 역습하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옳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없다는 건 손흥민 선수한테도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메디슨이 손흥민의 움직임, 볼 배급 이런 것들을 되게 템포를 잘 따라왔거든요. 이거는 다른 장면이긴 하지만 손흥민이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올 때 메디슨이 뒤에서 돌아뛰고 있죠. 여기서 손흥민이 오른발로 슈팅 각도를 잡으니까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메디슨이 여기서 사실 도와주는 게 많아요. 이렇게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수비가 손흥민에게 쏠리면 순간적으로 돌아뛰면서 공간 찾아서 들어가고 여기서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패스. 여기서 이제 메디슨이 득점을 만드는 거죠. 요 패스를 받아서 득점. 비슷한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장면도. 요것도 이제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손흥민이 또 볼을 잡아서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척을 하다가 모든 선수가 손흥민에게 쏠리니까 메디슨이 쏠리는 요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래서 페이크 동작을 한 다음에 패스.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에서 메디슨이 또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메디슨의 이 조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서 손흥민 선수랑 메디슨의 요 콤비네이션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메디슨이 못 나오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아마 메디슨이 없을 때 저런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본인도 좀 아쉬울 거고 플레이할 때. 근데 여기서 손흥민마저 없다. 그러면 진짜 경기가 정말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아마 결승전을 가면 맨유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맨유를 만나면 빌바오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제 그 맨유의 수비나 빌바오의 수비를 메디슨 없이 그리고 베리발 없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00%가 아닌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공격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지금 상황이다. 토트넘은 사실 메디슨과 손흥민 둘이 빠져버리면 공격을 만들어주는 사실은 인원은 거의 80%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걱정이다.